고스트 스테이션의 음악 여행 시리즈 특집의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리즈 더 팝을 시작합니다. 팝송, 대중음악을 일컫는 그런 이야기로 쓰입니다. 팝이라는 건 음악에서도 쓰이지만 여러 가지 문화에서 가장 대중적인 것들을 일컬을 때도 쓰이고요. 과거의 팝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가요가 아니라 외국의 대중음악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여졌었는데, 그때의 우리나라 음악은 포크송이라는 단어로 불렸습니다. 두 가지 말 다 잘못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팝송은 특히 영미 음악을 위주로 한 서구 대중음악을 일컫는 호칭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의 모든 대중음악을 일컫는 총칭이었던 건데 잘못 쓰여졌던 것이고, 포크 음악은 특히 어쿠스틱 기타를 도구로 사용해서 가사에다가 주안점을 두면서 일어났던 그 한 카테고리의 음악을 일컫는 건데, 우리나라의 청바지 통기타 문화, 그러니까 70년대의 문화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한참 위세를 떨치던 시기에 우리나라 국내 대중음악의 총칭으로 포크송이라는 말이 사용됐으니까 이건 역시 잘못된 호칭이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밥을 먹지 않는 사람들, 빵을 먹는 사람들, 서양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 듣는 음악이 팝송, 그리고 포크를 쓰지 않고 숟갈로 밥 먹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는 음악이 포크송,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주 흔한 호칭으로 쓰여졌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 쓰여지지 않는 호칭이 됐습니다. 그게 잘못된 의미가 정정이 되어서 그래서 사용되지 않게 되었는지, 아니면 음악 자체에 대한 관심들이 없어지고, 아니면 홍수같이 여러 가지 호칭들이 날아다니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사멸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락 음악 같은 경우에는 열혈 매니아들이 계속 구전을 통해서 전설들을 전해주고, 누가 가장 시끄러우냐, 누가 가장 긴 음악을 연주했느냐, 누가 가장 긴 기타 솔로를 쳤느냐, 누가 가장 빨리 쳤느냐, 누가 가장 목소리가 높이 올라갔느냐, 이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면서 자기들 문화 폭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어찌됐든 계속 전승이 됩니다. 재즈는 그 음악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그 내용물의 이야기와 특히 아주 우월한 표현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악적으로 너무나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재즈라는 음악이 이런저런 음악들을 다양하게 포섭하고 섭렵하고 소화할 수 있는 종류의 음악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매니아들이 흩어져서 엄청난 DNA와 혈통들이 교류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것들이 끊임없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대중음악, 히트 차트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음악,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널리 들었던 음악, 이야말로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음악이건만은 너무나 넓게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보편적인 음악으로, 특별하지 않은 음악으로 잘못 받아들여지고, 그런 것들이 잊혀지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특히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매니아들이 오히려 계속 깃발을 잡아주는 음악들의 이야기는 전해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음악들은 그저 유행가에 불과한 음악으로 치부되어서 그 이야기들이 끊어지고 사라지고 합니다. 하지만 그 팝,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가장 넓은 그 음악의 이야기 안에는 깊이 역시 존재합니다. 호수가 아주 넓어서 바다만큼 넓은 호수가 우리 눈앞에 보인다면, 짐작컨대 안으로 들어간다라면 깊이도 꽤나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우물이 굉장히 깊은 우물이 있어서 이건 참으로 깊고, 그리고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우물이고, 그리고 호수 따위는 금방 표면이 넓어서 햇빛을 받으면 금방 증발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바다와도 같이 넓은 그런 호수를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다면, 깊이가 꽤나 되는 것이겠죠. 고스트 스테이션 더 팝 시리즈에서는 대중음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음악들,
그리고 매니아들이 집중해서 막 이 지저귀을 날리는 종류의 음악은 아니기 때문에 과소평가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공기나 물처럼 너무 흔하게 우리 주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게 엄청난 우리의 목숨을 좌지할 수도 있는 그런 물이나 공기를 과소평가하듯이 잘못 보고 있는 음악들은 없는가? 혹 그 중요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거나 심지어는 서구에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처럼 쉽게 그 음악을 접하지도 못하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팝송 프로그램을 모조리 전멸시켜버린 나라이므로, 라디오에 팝송 프로가 없는 나라, 뭐 배철수와 같은 전설적 DJ 몇 명을 제외한다라면 아예 팝송 프로그램이 괴멸된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의 시대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범주의 가장 유명한 히트곡조차도 소개되지 못하고, 서구 음악의 복제를 거듭하는 국내 음악을 토가 나올 정도로 지루하게 반복해서 같은 제품만을 듣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음악 소비 패턴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바다 안에서 우리가 금방 길만 알면 찾아 들어갈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터넷 바다 안에서 그 복제품의 복제를 복제해서 복제받습니다. 그렇죠. 오늘 첫 곡으로 소개해드리는 음악은 바로 이러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하는, 김치로 치면 아직 충분히 숙성되지 않아서 조금 더 숙성됐을 경우에 젓갈의 맛이 어떻게 변하려는지에 대한 관찰이 약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한 명품의 반열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는, 그리고 또한 그러한 명품들이 만들어졌던 과정들을 충분히 관찰하고 거기서 엑기스를 추출해서 새로 조합한 신상품이었던 그런 경우를 소개해드립니다. 대부분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에서 아주 좋은 어장이 생기고 아주 좋은 물고기들의 떼들이 그 밑에 기어다닌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한류, 난류 다양한 요소들이 교차하는 지역에서는 아주 좋은 작품들이 나올 확률들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복제품을 그냥 단순히 서핑을 하면서 확률로 찾아 듣는 것보다는 여기가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는 분명히 뭐 하나가 생길 것이다. 네, 생겨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음악은 그저 아이돌 음악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아이돌 음악이 더 진화하고 발전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화려하게 꽃을 피우면서 그것이 그냥 꽃 피는 꽃나무인지 알았더니 계속 아름드리 나무가 되면서 동량으로도 쓸 수 있는, 이게 제목도 되는구나. 세월이 흐르니까 이게 굵은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구나.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서양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비틀즈가 있습니다. 비틀즈는 데뷔 초기에는 아이돌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백스트레이트 보이스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으로 점점점 올라가면 뉴키즈 온 더 블럭을 비롯해서 다양한 아이돌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발의 아이돌들이었던 테이크 댓은 조금 예외로 받아들여졌었는데, 리더인 게리 발로가 이미 10대 시절서부터 넘버원 곡에 해당하는 곡들을 직접 만들고 이 보이밴드의 멤버들 전원이 프로듀싱에 가담하는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테이크 댓의 멤버들 중에서도 깍두기 격으로 그냥 얼굴하고 이름만 뿅 내밀고, 또 이 테이크 댓의 신화에 나올 것 같은 잘생긴 미청년, 미소년들의 이미지와는 달리 약간 원숭이 비슷한 생김새로 여성 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주로 너스레를 떨거나 능청을 떨거나 뒤에서 장난질을 치거나 분위기를 좀 잡거나 이랬던 깍두기 멤버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로비 윌리엄스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돌, 보이밴드 멤버에서 갑자기 성인 아티스트로 변신하게 된다라는 것은 대부분 성인 취향의 음악으로 장르 자체를 이동해 나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극복하기가 그렇게 뭐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성공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꼭 그 작업에서 성공을 한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데, 바로 이 로비 윌리엄스와 그리고 테이크 댓의 전성기 시절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전담으로 아예 받았던 게리 발로우의 솔로 데뷔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20대 1에서 한 30대 1의 게임으로 게리 발로우의 일방적인 우세, 이미 솔로 데뷔 이전에 테이크 때 시절서부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게리 발로우는 안전하게 솔로 커리어에 연착하게 될 것이고, 이 깍두기 로비 윌리엄스가 귀여운 척하면서 나와서 무엇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사람들은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비 윌리엄스는 이미지를 락에다가 집중적으로 맞추고 자신은 마치 언더그라운드에서 지금까지 락밴드를 하다가 튀어나온 사람이라는 비슷한, 그리고 모든 곡을 직접 쓰고 프로듀스를 하면서 뛰어듭니다. 이 전쟁에서 게리 발로우는 참패했고 현재는 거의 존재도 없는 자존심 상하는 처지가 됐고, 로비 윌리엄스는 영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상징하는 국가 브랜드의 스타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락스타가 됐습니다. 바로 그 모든 음악에서 가장 재미있는 점들을 추출하지만 그걸 웰메이드 팝송으로 아주 잘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 유머를 던지지만 그 안에 나는 내 멋대로 산다라는 애티튜드와의 아주 절묘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로비 윌리엄스입니다. Let me entertain you. 뭐 세상에 존재하는 음악 중에서 가치가 없는 음악이라는 건 정말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모든 음악은 다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이게 근데 말이 중요한데,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진다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은 그럼 누가 판단하느냐?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치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잘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저 사람이 듣는 음악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폄훼하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는다는 것과, 내가 좋은 음악과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음악을 구별함으로써 내 인생에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재원이 한정이 돼 있는데 나를 아끼고 소중히 하겠다라는 걸 포기한다는 거는 이제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세상에 안 훌륭한 음악이 어디 있겠어요? 라는 태도의 얘기만 계속 되다 보면 저 음악은 쓰레기야 이렇게 발언을 하는 일이 없어지는데, 뭐 음악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함부로 말을 뱉는 거를 경계하는, 그게 이제 가장 나쁜 일이니까 그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정말 저 음악은 쓰레기야 라고 얘기하는 거를 아예 포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이건 정말 보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잘못하면 포기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뭐 그럴 수는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건 쓰레기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게 진짜 보석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보석도를 쭉 보다 보면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보석 얘기만 하다 보면 이제는 쓰레기가 뭔지를 말하지 않아도 윙크만 딱 함소로 알 수 있다. 그럼 그 보석에 대한 기준 누가 내릴 것이냐? 흔히들 보석에 대한 기준들은 오늘의 팝이라는 시리즈에서 얘기를 하자면 비싼 것이 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일 보석을 인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다이아몬드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된 지는 벌써 오래됐는데요. 뭐 그런 음모론도 많아요. 세상에 있는 보석들을 이렇게 귀금속들을 이렇게 인공적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랬다가는 근본 위제의 전 세계 경제가 무너져 내릴 것이므로 가만히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음모설 되게 많지요. 오늘은 음모설의 특집은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 비싼 것이 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리는 보석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보석들은 주로 어디에 존재하나요? 뭐 금을 찾으려면 이런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이렇게 모래를 요래 하면 금이 보입니다라는 대충의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어장에 오늘은 탐험 여행들을 떠나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로비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아이돌 시절에 이미 대중음악 혹은 이 연예계, 상업, 쇼비즈니스계의 세계를 이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의식이 성장해서 이제 진짜로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때가 됐는데
10대 시절에 미리 데뷔를 하는 바람에 기타 등등의 트레이닝이 다 돼버린,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연예계에 데뷔한 것이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야, 이 사람이 아티스트가 되려고 10대 시절에 연하게 트레이닝을 받은 게 결국 이런 결과를 낳는구나라면 정말 좋은 케이스이자 귀한 케이스, 드문 케이스. 뭐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죠. 로비 윌리엄스는 그렇지 않았어도 됐었을걸? 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년에서 어른, 남성으로, 그리고 아이돌에서 아티스트로 진화하는 이 시간의 전후의 흐름에서 두 개가 교차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가 메이저로 올라가면서 이런 드라마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정말 이 동네에서 가장 흉악한 형들이었던 메탈리카. 여성은커녕 남자들도 무서워서 잘 듣지 않을 것 같은 험악한 인상의 메탈리카가 전 세계에 몇 억 장 단위의 앨범을 판매하고 MTV의 시상식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MC를 보고 있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을 연출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무명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죠. 마돈나의 경우는 이렇게 교차하는 것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초창기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굉장히 형광색 탄산음료 같은 대중음악을 하고 있었던 초창기에 마돈나는 플라스틱, 유리, 비닐 조각으로 되어 있는 천박한 상스러운 의상을 입은 빈민가 소녀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 그들은 그런 의상을 입을까요? 경제적으로 명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동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의 경제적인 계급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에 대한 뭔가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패션이고 그게 음악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유리구슬, 플라스틱, 정말 쓰레기에 가까운 그런 재료들로라도 나를 꾸미고 개성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면, 일 수 있다면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그들에게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재료를 가지고 명품과 경쟁을 하면서 세련된 완성도를 가지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영리하죠. 그런 방법으로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완성도는 못 만들겠지만 자신들의 성깔, 애티튜드를 드러내고 나는 너네들을 몽땅 증오한다라는 그런 도끼를 품은 의상들과 패션들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색의 모습은 위협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거기에서 펑크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마돈나는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돈나의 의상은 이제는 르게가 디자인합니다. 아시죠? 네, 마돈나의 의상 디자이너 누구지 아시죠?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 3명 되면 대박 그러면 나오는 바로 그 이름이 이제는 바로 유리구슬과 가죽도 가짜 레자로 된 옷을 걸치던 소녀의 무대 의상을 그렇게 디자인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마돈나에 있어서는 이 한 번의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탑의 위치에 올라가서 모든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을 나는 무대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무대 장식의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마돈나가 부른다. 헐떡이며 달려오고, 이런 상황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탑의 위치에 있지만 요즘 가장 젊은 친구들이 가장 첨단의 지역에서 새롭게 실험하는 음악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 가장 첨단의 유행, 10대와 20대가 가장 자기들에게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조금만 나이를 더 먹어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후후후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을 이미 수십 대의 슈퍼 자동차와 전용 스튜디오와 세계 곳곳에 있는 저택과 전용 체육관과 전용에 둘러싸여 있는 슈퍼스타가 그것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계속한다면, 일렉트로니카 혹은 테크노라고 불리는 음악은 유독 미국에서는 성공하기 힘든 음악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하고도 잘 안 맞았을 뿐더러 유럽 사람들이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그 음악을 좋아하는 데 비해서 미국 사람들은 뭐 거의 관심이 없었달까요. 심지어는 영국에서 아주 독보적인 정말 위치를 누렸던
일렉트로니카 팀들도 미국에서는 공연이 안 된 일들이 흔했습니다. 사실 영국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라고는 해도 클럽, 아주 커도 극장 규모의 공연을 계속 돌면서 그 시장들을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스타디움에서 신디사이저 몇 개 돌려놓고 뽀까뽀까뽀까는 음악을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디페시 모드 정도겠죠. 마돈나가 일렉트로니카에서 떠오르는 가장 패기 있는 프로듀서인 그것도 영국인인 윌리엄 오비트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이토이라는 벨트를 달고 남자들에게 아부하면서 콧소리를 내면서 그래미 어워드의 시상식장에 나와서 속옷을 입은 채로 온몸을 비비꼬면서 무대 위를 휘저음으로 해서 성상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담하고 도발적이면서도 웃기지 마라고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린 거나 마찬가지인 황당한 결과를 연출했던 여장부. 그러니까 이제는 여왕님의 위치에서 자기를 리드해줄 챔피언 기사를 불러드립니다. 윌리엄 오비트가 소환됐고 그리고 작품이 나옵니다. 콧소리를 내면서 자기의 엘토 목소리보다 훨씬 높은 음역대를 강제로 불러야 했던 마돈나는 매우 위험 있는 여성의 목소리로 마녀와도 같은 목소리를 내뿜고 윌리엄 오비트는 그 주위를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마돈나와 좋은 콤비를 이룹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 갑자기 까마귀로 변해서 날아갔다가 검은 머리에 눈동자를 빛내면서 모조리 너네들은 마법에 걸린 거다라는 표정을 하고 있는 마돈나는 거의 마녀나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가끔 진짜 마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돈나의 Frozen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노래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재즈 매니아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만 원래 재즈라는 음악은 마이크를 대고 연주를 하는 음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음악도 아니라는 거죠. 재즈의 발생 자체가 벌판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발생한 음악이 아니므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악이 발생할 때부터 전기의 힘을 빌어서 연주를 하면서 발생하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러다가 전기가 생긴 거죠. 전기가 생긴 이후의 환경에서 아예 생겨난 일렉트로니카라는 음악도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렉트로니카의 단어는 그런 의미도 하면은 게 전기라는 게 존재한 이후에 생겨난 그리고 발상을 할 수 있었던 음악이라는 의미도 다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즈 뮤지션들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명성이 있는 사람도 경제적으로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건 아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재즈 시장은 우리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냥 4, 50석짜리 클럽에서 매일 밤 연주를 하는 뮤지션들이 일본에서는 10만 명을 앞에 모아놓고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했다. 이런 일들이 아주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악기 연주자로 자기가 만족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는 재즈 뮤지션들에게 있어서는 꼭이 큰 차, 좋은 집, 엄청난 돈,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음악을 연주하고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행복하고 계속 음악에 대한 뭔가에 도전을 해나갈 수 있다면 거기가 일단 기본적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재미있는 일도 생겨서 거기서 악기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팬 서비스의 차원에서 악기를 연주하다가 목소리로 자기 악기의 연주를 흉내내면서 목소리를 악기로도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악기를 연주하다가 본인이 전문 보컬리스트는 아니지만 노래를 해서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다가 다시 악기로 연주로 돌아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What a Beautiful World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을 하겠죠. 본인이 트럼펫을 불다가 노래 서비스를 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그런 경우죠. 자, 악기를 연주하다가 바로 이 스캣, 목소리를 악기로 사용해서 자신이 트럼펫 주자였기 때문에 이 뚜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트럼펫 부는
거를 흉내내면서 목소리로 스캣을 했는데 그게 너무나 인기를 끌어서 자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습니다. 트럼펫 연주는 아예 됐고요. 이 아저씨가 드디어 솔로 음반을 내게 되는데 트럼펫은 내려놓고 스캔만 가지고 목소리만 가지고 앨범을 내버립니다. 그것도 이 스캣이 아주 재미있다라고 생각한 상업 프로듀서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유로 댄스 비트 위에다가 재즈하던 트럼펫 아저씨가 자신의 스캣송을 위에다가 붙입니다. 전 세계 차트에서 순식간에 넘버원을 두 곡에다 올려놓습니다. 스캔맨 존의 스캔맨입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도입부에는 아주 짧고 간결하면서도 충격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미래에 인간과 기계가 전쟁을 해서 여기까지는 그냥 뭐 흔한 얘기니까라고 듣는데 기계가 이겼다. 오잉? 여기서부터 이제 띠용 뒤통수를 맞으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기계가 이겼다. 오잉? 그럼 우리는 태초에 밴드를 누가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굿보이들과 배보이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배보이가 이겼습니다. 비틀즈와 롤링스톤즈의 전쟁인 것이죠. 물론 초반에 상업적인 경쟁에서 비틀즈는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습니다만 하지만 현재까지도 밴드라는 기본적인 이미지는 롤링스톤즈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밴드들이 롤링스톤즈가 자리를 잡아준 배보이들, 학교에서 블랙쉽, 말썽꾸러기라고 손가락질 받고 하지만 여자애들에게는 인기가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손가락질 받고 여자애들도 무시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손가락질 받지만 여자애들한테는 끝장나게 인기가 좋은 아이들이 밴드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안경 치켜 올리면서 훗 이런 굿보이들을 이래서 꿀밤을 탁 한 대 때리고 가면 여자애들이 킥킥 웃으면서 지나가는 그리고 많은 영화들이 이제 여기서 시작합니다. 굿보이 입장에서 바로 밴드하는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느냐. 바로 학교에서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언터처블의 위치에 있는 게 이 배보이들이 하는 밴드, 잘 나가는 배보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훗 그러고 안경을 치켜 올리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도 아닌 것이 쉬는 시간에 보면 달팽이를 2시간 동안 관찰하고 있는 약간 병약해 보이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외모에서 끌리는 데가 확연히 보이는 저 고운선. 어머, 난 어떡하면 좋아. 예,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배보이들이 얘는 잘 안 건드려요, 보면. 그런데 얘들이 밴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남자들은 다 토하겠죠. 그걸 어떻게 들어? 못 봐줘. 하지만 얘네들이 하는 밴드가 그래서 이 뭔가 남자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는 그 진짜 배보이들의 밴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요만한 카시오 제품의 신디사이저 계산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또각또각 이런 거를 올리면서 하는 장난 수준이었지만 나름 자기들의 칼라나 느낌을 담으면서 음악이 패셔너블하면서 괜찮다면 그리고 무대 위에 올라와서 우와 하는 제대로 사자 같은 포효를 들려주는 이 밴드가 아니라 그저 고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뿐이건만 이게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걸 못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야. 걔네들이 그걸 할 수 있다면 배보이로 변해서 인기를 끌고 있었죠, 이전에.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됩니까? 아하가 되죠. 그리고 Take On Me라는 노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유럽발의 선이 고운 소년들이 그냥 자기네 느낌대로 하는 것 같았던 유치하다라는 거를 영어에서 치즈 냄새 난다고 애기들이 먹으니까 애기 입에서 치즈 냄새 난다는 치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치지한 음악도 잘해서 훌륭하면 훌륭한 치즈가 된다라는 명품 치즈입니다. 치즈 먹지 않습니까 우리? 좋지 않습니까? 치즈만 먹고 살 수는 없지만 일렉트로니카, 유로 댄스, 테크노 뭐 이런 것들이 다 친척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이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더 범용적으로 쓰여지는 신스팝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신스팝은 뭐 글자 그대로면 정말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하는 팝인데 지금 듣다시피 Take On Me 같은 노래도 그 부류에 들어가겠고요. 신스팝은 그래서 주로 가볍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가볍지만 훌륭한 음악들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가볍다, 무겁다가 곧 굿과 배스를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로 10대 시절에, 특히 10대 시절의 소년들, 남성들은 무겁다라는 느낌을 선호하고 자아를 확장하고 빨리 뿔이 많이 난 사슴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뿔이 이렇게 간질간질 날까 말까한 요 꼬만 사슴들은 무겁지 않은 것들은 무조건 배수로 치기 때문에 무거운 게 훌륭한 음악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신스팝 그러면 주로 10대 남자애들이 기절하는 음악들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신스팝의 특징상 이런 것들은 게이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냈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게이들이 이 신스팝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정말 그 예술적인 스펙트럼을 갖는데 거의 결정타를 가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벼움 안에 있는 훌륭함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아마도 그들의 특질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에서 흑인들의 특징, 백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그 좋은 특징들과 그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 인종차별주의로 연관되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이런 얘기들을 빼버리면 뭐 세계 각국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역사에 기여한 바를 다 부인하게 되니까 이것도 또 난처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게이들, 동성애자들이 패션과 음악에 끼친 영향, 뭐 그 외의 영향도 많지만 특히 뭐 누구나 인정하는 지대한 바인데요. 이 신스팝, 그래서 이 본인들의 사실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하도 그런 쪽의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가볍고 너무나 섬세한 목소리의 떨림과 이 패셔너블하고 세련된 이런 느낌은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상상들이 당연히 나는 것이죠. 펫샵 보이스는 이 펫샵 보이스, 동물가게 소년들, 동물가게의 소년, 죄송합니다. 그만하십시오. 이라는 얘기가 마치 타란툴라, 독거미나 이런 거를 기르는 수줍은 내성적인 소년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고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만은, 현지에서 그것이 동성애자를 뜻하는 단어라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서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전혀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잘못하면 비하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펫샵 보이스의 멤버들은 뭐 그런 특징에다가 또 인텔리들입니다. 공부들도 많이 했고, 특히 저널리스트로 일을 하면서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그것들을 지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이 두 명이 모여서 발표했던 웨스트엔드 걸스는 신스팝, 더 나아가서는 일렉트로니카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데뷔곡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노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디사이저와 댄스 비트 안에 그렇게 무겁고 일부러 훅갓이라는 단어를 방송 용어로 이 경우에는 뭐라고 치환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훅갓이만큼 잘 전달이 되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좋은 단어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나신 단어 좀 알려주세요. 이걸 뭘로 대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훅갓이를 잡지 않고도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상냥하고 나긋한 목소리인 것 같지만 아주 중후한 느낌의 읍조림, 랩도 아닌 것이, 흑인처럼 비트를 타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운율이 없는 그냥 흘러가는 것도 아닌데, 아주 좋은 느낌의 읍조림과 그리고 멜로디, 그리고 반복되는 리듬이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은 무겁게 내려앉은 신디사이저와 비트를 들려줍니다. 웨스트엔드는 런던에서 얘기하면은 청담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웨스트엔드 걸스는 잘 나가는 여인들인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앞구리 청담동에서 명품 걸쳐 다니는 언니들이랄까요? 가사에서 얘기하는 이스트엔드 보이스는 빈민가 출신들의 소년들이 되겠죠. 영국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계급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나라도 계급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죠. 이 웨스트엔드 걸스에서는 아주 다양한 작법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사회의 이야기들을 관조적으로 나열하면서 거기에 차가운 신디사이저의 비트가 올려지는 것이 이 아주 모든 것이 잘 들어맞는 명품 요리처럼 완성이 됐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데뷔곡 중에 하나죠. 펫샵 보이즈의 웨스트엔드 걸스 보내드리고요. 음악 여행 시리즈의 첫 번째 시리즈인 더 팝 고스트 스테이션의 음악 여행 시리즈
특집의 첫 번째